최근 한국으로 직격한다던 태풍 4호 에어리의 충격적인 일기예보가 나와 일본 열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 차례 수해로 몸살을 앓았던 일본은 4호 태풍이 한국으로 직격한다고 예보됐을 때만 해도 이제 한국 차례라며 좋아하던 분위기였는데요. 갑자기 한반도로 매섭게 진격하던 태풍이 갑자기 일본에서 발생한 뜻밖의 변수로 인해 90도로 꺾여 일본 열도를 타고 지나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재난본부가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 최근 3호 태풍이 중국 남부에 준 피해로 인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에 대해서도 기상 전문가들은 폭격기가 지나간 것 같은 피해를 줄 것이라 예상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엄청난 태풍 피해가 예고되자 일본 당국은 자국민들에게 대피소로 피할 것을 권고했지만 일본인들은 대피소 피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3호 태풍 차바에 이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4호 태풍 에어리가 갑자기 알 수 없는 기동을 보여 일본 열도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발생할 때만 해도 전 세계 유수의 기상 예보기관들이 한국으로 북상할 것이라 예상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 열도에서 뜻밖의 변수가 발생하면서 4호 태풍이 90도로 꺾일 것이라는 예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기상 예보 전문가 카타야마 유키코는 이에 대해 설명하는 칼럼을 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칼럼은 이번 폭염과 태풍은 모두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찍 일본에 머물자 때 아닌 장마가 일본에서 일찍 시작됐다고 말하면서 이번 태풍도 일본에서 머물던 고기압이 태풍이 발생한 시기에 맞춰 거짓말같이 뒤로 밀려났고 그로 인해 일본 열도에서 꽉 막혀있던 공기의 길이 활짝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고기압을 만나면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딱 일본 열도를 타고 올라가게끔 형성돼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왜 북태평양 고기압이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저 막연하게 지구온난화의 영향일 것으로 추측만 하고 있으며 대자연에 대항한 인간의 오만함을 탓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일본에 예상되는 태풍 피해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규슈로 상륙해 그대로 도쿄까지 열도를 종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태풍은 육지를 만나면 바다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해 세력이 약해지는데 이번 4호 태풍은 일본 열도에 도달하더라도 일본의 수도를 직격할 때까지 그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일본에 영향을 끼칠 4호 태풍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재난본부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태풍이 이상할 만큼 너무 느리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느리다면 위력이 약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태풍의 위력과 진입 속도는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 일본 기상 전문가는 야후 재팬에 올라온 느린 태풍에 대한 기사에 자신의 소견을 남겼는데요. 발달한 태풍은 매우 위험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느린 태풍입니다. 4호 태풍 중심 부근에 큰 구름은 없지만 움직임이 더디기 때문에 강한 비가 내리거나 강풍 피해를 줄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땅속의 수분이 점점 축적되어 토사재해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장마가 내리고 있는데 전선에 태풍이 근접하면 넓은 범위에서 폭우를 내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폭우는 태풍의 중심뿐만 아니라 열도 전체를 덮을 가능성이 높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이번 태풍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일본 기상 전문가가 이렇게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3호 태풍이 중국 남부에 끼친 피해 때문입니다. 3호 태풍 차바는 필리핀 서쪽 해역에서 발생해 중국 남부 대륙에 직격했는데요. 중국 서우후 뉴스 채널 등 현지 매체는 사고 당일 오전 7시 25분께 홍콩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남진하의 해역에서 중국 탐사선이 두 동강 나 침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구조대는 중국 탐사선의 조난 신호를 수신하자마자 곧바로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선박은 이미 90%가 침몰한 상황이었습니다. 침몰한 선박에는 30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3명만 구조되고 27명은 실종된 상태이며 악천후로 구조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헬기를 파견해 구조에 나선 홍콩 구조대 당국은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이미 선원들이 파도에 휩쓸려 간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사고 당시 선박이 위치한 해역에는 시속 144km의 강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0m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국 언론에 의하면 해당 선박은 만재톤수가 37,000톤으로 해상 크레인이 있는 만큼 나름의 선체 유지 설비와 안정화 설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선박에 아파트 3층만한 파도가 덮치자
그대로 두동강이 나면서 바닷속으로 침몰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중국에 큰 피해를 입힌 3호 태풍 차바는 끝날 줄 모르고 시속 15km에서 20km의 속도로 북서쪽으로 천천히 이동 중인데요. 기상 당국은 태풍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까지 주장 삼각주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고 광둥성 앞바다에는 시속 160km의 강풍이 불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으며 인근에서는 토네이도가 공장단지 일대 지붕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중국과 일본에 천벌이 내려지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풍이 한국에 아무런 영향을 안 끼치면서 딱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만 지나가게끔 고기압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천운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일본의 경우는 더 참혹한데 현재 일본 일부 지역에서 지진까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본 기상예보 기사의 한 일본 네티즌은 태풍의 예보원의 한가운데가 쿠마모토에 상륙하는 것 같네요. 쿠마모토는 조금 전에 강한 지진이 있었고 조금 북쪽의 후쿠오카현, 지쿠고 지방은 최근 수해가 많아서 걱정됩니다. 구루메시에 살고 있던 적이 있었는데 예전 살던 집이 한 해에만 2번 침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침수됐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살던 15년 전과는 기후가 완전히 달라졌는지 궁금해질 정도입니다라고 현재 일본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일본 내 최고 통신사에서 엄청난 일이 터져 일본 전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 간사이 지방의 한 도시에서 빨간색 소방 업무용차가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119 신고는 가급적 유선 전화로 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하고 돌아다녔는데요. 일본 3대 이동통신사 가운데 한 곳이자 au 휴대전화 업체로 유명한 KDDI사의 통신망에 대규모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통신 장애로 일본 전역에 3,900만 명이 전화 통화는 물론 문자 메시지, 호재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물류 정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다른 영역 서비스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통신장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혼란은 통신장애가 발생한 지 약 40시간 동안 지속됐으며 현재 해당 통신사는 복구 작업이 완료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복구가 완전히 됐는지 확인까지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재난본부는 혹시라도 통신장애가 또 한 번 일어날 시에 기상예보와 재난경고문을 국민들이 보지 못할까봐 미리 전국에 피난 권고를 내린 상황이며 피난 시 유념해야 할 정보를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 미야자키 현에는 4호 태풍으로 인한 폭우가 내려져 시내 일부 지역에 대피령을 내릴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약 8,957가구, 16,955명에게 내려진 대피령과 함께 일본 국도 220호와 큐슈 지방 일본 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통행금 지령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자국 재난본부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대피소 피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한 일본 언론은 자국민들이 왜 대피소로 피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그 이유에는 가족들이 돌아오거나 귀중품을 놓고 갈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으나 대다수는 대피소 환경이 열악한 것과 대피소에서 발생하는 범죄 때문에 피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부터 일본 재난본부에서 마련한 대피소는 최악의 시설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넓은 체육관을 빌려 그곳에 여행용 매트를 깔아놓은가 하면 골판지로 칸막이만 대충 나눠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아이들이나 만화가에게 일본 대피소 그림을 그려달라고 말하면 대부분 현재 보고 계시는 그림을 그려주곤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대피소의 인식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 자리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꼭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민폐족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는 남들 눈치 안 보고 대피소 생활을 120% 즐기는 인류가 등장했다라는 글이 게재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글에는 대피소에서 모두가 암울한 것은 아니다라며 짧은 영상이 공개됐는데 영상에서는 한 일본 남성이 대피소 한복판에서 VR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현란한 팔 동작의 일본 네티즌들은 그가 어떤 게임을 즐기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이는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있는 대피소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폐는 어쩌면 약과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대피소를 꺼리는 이유는 대피소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 때문인데요. 특히 대피소로 몸을 피한 일본 여성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는 최근 하루 이틀 만의 일이 아니라 대피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거기에 일본 재난본부는 대피소에 사람을 가려받으며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당장 부족한 재난 대피소 대신 핵 대피소를 늘리고 있으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자 대중의 문매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수십 년째 계속 문제가 되어온 자연재해 대비해 일본 정부가 관심이나 있는지 궁금해질 정도인데요. 이것을 보면 한국의 대처는 상당히 선진국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일본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일본 정부가 이번 태풍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두의 귀추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